안녕하세요. 1주차 3교시 데이터베이스 1, 2교시 OT를 끝내고 이제 교재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재 1장은 데이터베이스 개요와 MySQL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이번 시간에는 DBMS의 개요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목표는 데이터베이스와 DBMS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앞서 1, 2차시 오리엔테이션에서 정리한 것을 잠깐 리뷰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공부의 출발로 첫 키워드가 데이터와 정보라는 것이었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슬을 꿰어야 보배가 되는 것, 데이터를 꿰어야 의미를 부여해야 정보가 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관찰의 결과로 나타난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실제하는 값이다. 그리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 정보이다. 그리고 그것에 이해를 더한 것이 지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였고요. 자, 제가 이 데이터와 정보를 접하면서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와서 꽃이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실제하는 어떤 정량 또는 정성적인 값이 의미를 부여하였을 때 정보가 된다 하는 의미로 이 시를 소개하였고요. 계속 그 용어들이 앞서 오리엔테이션에서부터 약간 반복되어지는 느낌? 그래서 반복되어지는 느낌을 가지는 사람은 앞서 1, 2교시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들었던 사람이고 이제 좀 들리는데 하는 사람은 조금 앞에 수업을 가볍게 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렇게 지금 이 시가 서서히 밝아져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전체적인 부분을 깊지 않게, 쉽게 말해서 대략적으로 보고 다시 또 보면서 점점 이렇게 확실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어떤 부분부터 지금 요 시가 나타나는 것처럼 어떤 부분부터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공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개요 시간에 또는 첫 수업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워낙 DB에 대한 우리가 앞서 기반 지식이 없고 또 1학년, 2학년 배웠던 과목을 1학년으로 단계를 내림으로써 약간의 염려가 되어서 서서히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깊이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과 정의와 특징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 목소리가 1, 2교시랑 다르게 좀 너무 차분한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새벽 4시, 그래서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드는 시간대에 따라서 또 조금 이렇게 차분해질 수도 있고 또 조금 목소리가 업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앞서서 정의를 했죠. 데이터와 정보인 것처럼. 그래서 조금 더 일반적인 의미는 지금 화면에 나타난 컴퓨터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electrically 이렇게 했죠. 그렇죠? 전자 문서로, 전자 파일로 저장된 구조화된 정보와 데이터의 조직화된 컬렉션, 모음이다. 이렇게 컴퓨터를 주로 활용하는 것이고 잘 구조로 조직된 정보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라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개념이 되겠고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여러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이 공유하고 동시에 접근 가능한 데이터의 집합이다. 여기에 데이터베이스에 많은 특징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사용자나 사용자의 유형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여러 사용자, 뭐 개발자, 여러분이나 저도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입니다. 학사 시스템에 들어가서 또는 우리 e클래스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데이터 정보를 이미 응용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결과를 사용하는 말 그대로 사용자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한다는 거는 개발자로서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사실은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DB 자체를 관리하는 DBA, DB Administrator, DB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도 한 번만 듣지 말고 뒤에까지 가서 듣고 다시 와서 앞에 들어보면은 이 짧은 하나의 문장에도 많은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공유한다, 그리고 동시 접근한다, 데이터다, 집합이다. 네. 자, 이렇게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정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DBMS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 운영하는 이 관리 운영하는 데는 사람도 들어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용자냐, 여기서 개발자냐, 관리자냐에 따라서 접근에 대한 제어까지 수행하는 자, 소프트웨어라고 해도 좋고 시스템이라고 해도 좋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주 클리어하게 그리고 되도록 짧게 뭔가를 정의하는 그런 습관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베이스 수업에 특히 전반부는 이렇게 뭔가를 정의하고 특징을 내리는데 함축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단지 데이터베이스 지식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정의 과정 이런 것도 여러분한테 충분히 학습이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DBMS를 많이 사용되는 DBMS를 여기 표에 담고 있는데요. MySQL, MariaDB, 네, 그다음 오라클, SQL 서버, SQLite, 자, 이런 많이 사용되는 순서를 기억할 필요는 굳이 없을 것이지만 이렇게 이제 DBMS 제품들 이름에 조금 더 익숙해졌으면 좋겠고요. 자, 스컬라이트의 경우에는 모바일 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개념보다는 클라이언트 쪽에 있어서 서버에서 여러 유저, 여러 응용 프로그램이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네, 클라이언트 쪽에 있어서 프라이빗한 그런 정보들을 관리하기 쉬운 DB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MySQL은 우리가 실습에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이죠. 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참고해서 DBMS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인데 RDBMS의 R은 relational이고 우리말로 옮기면 관계형 DBMS. 그러니까 DBMS를 신발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오라클, SQLite, MySQL 등등은 어떤 제가 브랜드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나이키, 뭐 예를 들면 뭐 금강재화, 네, 이런 식의 브랜드명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RDBMS라 함은 뭐 우리가 신발을 운동화, 구두, 등산화 이런 식으로 어떤 종류별로 분류를 하죠. 그래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DBMS를 이렇게 종류로 나누었을 때 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DBMS의 특징은 데이터를 모두 테이블로 표시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교수 테이블과 스튜던트 학생 테이블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모두 이렇게 테이블, 2차원의 테이블로 표시하는 것이고 이 테이블들의 왜 관계냐? 관계가 있어요. 이 테이블들이 독립되어져 있지 않고요. 여기서 보면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지도 교수가 이 인보 학생은 진이라는 이름의 교수를 지도교수로 모시고 있는데요. 네, 이 지도교수님의 연구실, 그러니까 연구실로 찾아간다고 생각할 때 인보라는 학생의 지도교수를 찾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DB를 배우지 않았지만 이 교수 테이블에서 진이라는
이름의 교수의 연구실로 갈 거예요. 관계가 있죠. 네, 요 칸하고 이 칸이 관계가 있는 것이죠. 네, 어쨌든 이 릴레이션 또는 테이블로 표시가 되는 것이 관계형 DBMS이고 오라클, MySQL, 마리아, 스콜라이트 등등 여기 마리아 DB라고 써줘야 되는데 스콜라이트 등등도 모두 네, RDBMS의 제품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본 김에 네. 자, 요렇게 이제 DB로 테이블로 표현되어 있을 때 요 하나의 요 칸 이것들을 우리가 속성이라고 해요. 이름 속성, 연구실 속성, 전화번호 속성, 그리고 요 속성별로 값이 들어가 있는 보통은 이렇게 하나의 로 행으로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 또는 레코드 또 다른 말로는 튜플이라도 부르는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세로로 요 한 칸은 모두 이름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열 또는 컬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왔는데요. 보통 여기에 이렇게 Q가 많이 들어서 SQ, 그쵸? SQL. 자, 그래서 이것은 이 Q가 쿼리, 우리말로 옮기면 질문,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한다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지만 우리는 좀 더 개념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인보 학생의 지도교수의 전화번호는 그러면 테이블에서는 이 로를 찾고 이 칸에서 지도교수 이름을 찾고 그 다음 이 칸에서 또 이름을 찾고 이 로에서 전화번호를 찾고 상당히 좀 데이터베이스 차원에서는 논리적이지만 자 우리가 질문을 내릴 때는 좀 더 높은 차원의 개념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질의라고 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요 쿼리는 자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우리 이제 교재 내용으로 들어가서 SQL의 개요 부분을 조금 들어가는데 이것은 먼저 맛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자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게 터미널 컴퓨터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GUI가 제공이 되는 그런 인터페이스도 있지만 DBMS에 이것은 직접 값을 입력하는 그냥 터미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MySQL이라는 프롬프트에 Create Database MyDB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네, 앞서 혹시 이 말이 조금 좀 더 이 부분이 실체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1, 2교시를 다시 한번 들을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그래서 DBMS 입장에서 데이터베이스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를 함은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디렉터리를 하나 만드는 것과 같다고 했고요. 그래서 MyDB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테이블을 하나 만들 때는 create table member 이렇게 해서 이 경우에는 앞서의 경우에는 create table student 이렇게 해서 이제 안에 속성들을 이렇게 열거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값을 실제로 넣을 경우에는 insert into table 이름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말하는 create database, create table, insert 뭐 value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질의가 됩니다. 쿼리.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러한 질의를 뭐라고 부르느냐? 질문을 하는 하나의 언어잖아요. 그래서 structured query language 그래서 SQL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DBMS를 잘 설치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structured query 언어 랭귀지를 하나 익혀야만 그 DBMS에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개념적으로. 자, 이제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그림 1-1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와
특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면 이제 드디어 좀 그림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앞서 데이터베이스 정의를 교과서적으로 내린 것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DBMS 우리가 사용할 것은 이제 MySQL이라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한 브랜드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안에 데이터의 집합이라고 좀 더 추상적으로 써졌지만 여러분은 이게 이제 테이블이 되겠구나 하는 조금 더 뿌였던 개념들이 조금 선명해졌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DBMS가 있다면은 DB는 요 DB에 동시 접속한다. 여러 유저들이 또는 여러 응용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동시 접속한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처럼 엔드 유저로 어떤 시스템, DB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학사 관리, 성적 처리 뭐 이런 데 접근할 수 있겠고요. 쇼핑몰 사용하고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이 지금 보이지 않는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죠. 그리고 이제 개발자로서 DB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응용 프로그램들도 DB를 접근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정리했던 것으로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이 공유하고 동시에 접근 가능한 데이터의 집합, DBMS 안에 있는 자, 이제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요 이제 DBMS에 요 접속해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DB를 사용하는 것이 아까 SQL, Structured Query 랭귀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요. 그 랭귀지에서 크게 하는 일들이 데이터를 검색하는 일, 데이터를 변경하는 일. 검색은 select라는 구문을 사용하게 되고요. 변경하는 일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new, 새로 insert하는, 삽입하는 거, 그 다음에 delete, 삭제하는 거, 그 다음에 update, 수정하는 거. 그래서 검색, 삽입, 삭제, 수정.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의 레코드 또는 로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작업들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진다 하는 것까지 조금 더 추가로 또 정리를 하였습니다. 네, 첫날이지만 여러분이 이 데이터베이스에 주요 개념과 용어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조금씩 선명해진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조금 심화된 내용을 한번 DB를 공부한다 그러면 사실 이 정도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라고 했는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요. 통합된 데이터. 자, 각자 사용하던 데이터의 중복을 줄이고 통합시켜 놓았다. 그 다음에 문서로 보관하지 않고 컴퓨터 저장 장치에 전자적으로 저장된다. 그렇죠? electrically. 그래서 저장된 stored 데이터다. 그 다음에 조직의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사용되어지는 오퍼레이셔널 운영 데이터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나 한 업무가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되는 공용 데이터다. 네. 이해가 되셨죠? 중복을 최소화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겠고요. 통합되어 있고 저장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공동으로 사용되는 공용 데이터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15분, 16분 정도 공부를 하였고요. 그러면 잠깐 확인하고 또 가야겠죠, 그렇죠? 조금 졸리울 수도 있기 때문에 나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다음에 맞는 용어는 자, 컴퓨터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저장된 구조화된 정보 또는 조직화된 데이터의 정보의 모음을 말한다. 이제 확실한가요? 네,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렇죠? 네. 데이터를 모두 테이블로 표시하는 DBMS의 유형이다. RDBMS, 관계형 DBMS, Relational DBMS 이 세 가지가 모두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 하게 되면 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DBMS, DB 관리자 시스템. 또 요 세 가지가 답이 되겠고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A에서 C까지 DB 개념을 찾아서 D까지예요. 예, A에서 D까지 찾아 연결하시오. 한 사람이나 한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가 아니라 공동으로, 그래서 예, 공용 데이터 D가 되겠죠. 그렇죠? 네. 문서로 보관하지 않고 디스크, 테이프 같은 전자적으로 저장된 B가 되겠죠. 조직의 목적을 위해서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운영 데이터가 되겠고요. 각자 사용하던 데이터를 중복을 최소화해서 데이터의 불일치 현상, 중복으로 인한 이 개념은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볼 것이고요. 이런 현상을 제거한 것은 통합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교과서상의 순서로는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통합, 저장, 운영, 공유 데이터라는 개념을 조금 깊이 살펴보았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개념에 대한 것은 이번 시간에는 조금 뒤로 보내고 조금 직관적으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언어인 SQL에 대해서 조금 더 교과서보다 조금 더 추가로 내용을 하겠습니다. 자,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부르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설계된 언어이다. 그러니까 다른 유형의 DBMS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관계형 DBMS에서 사용하는 언어다. 그렇죠? 그리고 질의가 쿼리 이고 질문을 내리는 거. 이인보 학생의 지도교수의 전화번호는 김명지 학생의 지도교수의 연구실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이런 것을 이제 풀어서 SQL로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SQL 혹은 SQL이라고 읽는다. 네. 자, 그 다음에 보면 ANSI SQL이라고 하는, 자, ANSR은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에서 미국 국가 표준 협회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산업에 대해서 표준을 정하는 협회인데 여기서 정한 표준 SQL 구문이 있으나 DBMS의 벤더 회사에 따라서 사용하는 SQL이 다소 차이가 있다. 네, 그래서 근데 제품별로 뭐 MySQL을 쓸 때, 오라클을 쓸 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리 마치 표준어가 있고 방언이 있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SQL은 데이터를 아까 create, table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데이터 데피니션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select 하는 데이터 manipulation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데피니션 하는 것을 DDL, DML, 그다음에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것을 DCL 이렇게 이제 문장들을 좀 나누어 놓았죠. 네. 자,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 대해서도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자, 아까 그림으로 우리가 봤지만 일반 사용자, 은행의 창구 혹은 관공서 등에서 데이터 다루는 업무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도 그렇죠. 네, 우리 직원 선생님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학사 DB의 그분의 업무에 따라서 접근을 하겠지만 저는 성적 처리 또는 뭐 출결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에서 직접 DB라는 느낌은 들지 않지만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사람이라도 뭐 완전히 자연인으로 살지 않는 이상 끊임없이 DB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일반 사용자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일반인 학생은 학사 DB를 사용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머가 자바, C, JSP 웹서버 프로그램 용 언어라고 했죠. 그렇죠?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이고 SQL을 사용하여 일반 사용자를 위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때도 DB를 쓴다. 그래서 여러분은 일반 사용자이면서 곧 응용 프로그래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SQL을 사용하는 일은 드물겠지만 어쨌든 SQL을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IT 부서의 담당자. 그래서 이 SQL을 직접 써야 할 때는 아까처럼 create table 뭐 좀 흔치는 않겠지만 응용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있지 않는 DB를
접근을 해야 될 경우 SQL 사용자라고 불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DB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을 우리는 사실은 DBA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굉장히 어려운 역할이고요. 예, 좀 고급 기술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조직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총괄한다. 설계하고 구현하고 유지보수의 전 과정을 담당한다. 그다음에 보안, 모니터링, 데이터 이동, 마이그레이션 같은 것을 복사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굉장히 고급 기술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또는 흔히 일반 사용자, 응용 프로그래머,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이렇게 세 가지로도 분류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 다룰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DBMS와 거기서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어떤 유저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여기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전반적인 DBMS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사용자 유형을 크게 세 가지나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관리하는 DBA, 일반 사용자,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물론 조작하는 그런 바로 쿼리를 사용하는 사용자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머가 또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DDL, DML 같은 데이터를 정의하는 데피니션 하는 거, 조작하는, 매니퓰레이션 하는 거, 제어하는, 컨트롤하는 언어들을 이렇게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언어들을 사용해서 다양한 유저들이 있고 실제로 DBMS로 들어오는 것은 이런 다양한 유저들이 사용하는 어떤 개념적인 지리가 되겠죠. 그렇죠? 사실 일반 유저들은 그런 지리라는 느낌도 들지 않아요. 사실은. 예,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가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지리를 쿼리를 처리하면 그것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관리하는 관리자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큰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 예, 이번 수업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오늘 마지막 확인 문제를 풀고 마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분류해 봅시다. 자, 세 가지로도 나눌 수 있고 네 가지 정도로 설명은 드렸는데요. 일반 사용자,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쓰는지도 모르고 쓰고 있는, 그쵸? 네, 늘 쓰고 있네요. 네,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는 일반 사용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네, 프로그래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그래머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굉장히 고급 기술자 해서 여러 이야기가 번쩍했을 텐데 DBA, DB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 그러면은 예, SQL을 사용해서 직접 응용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DB에 접근해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고 예, 크게 그냥 일반 유저, 프로그래머, DBA 정도만 이야기하셔도 100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테이블로 표현하는 릴레이션, 테이블을 릴레이션, 왜 관계인지 살짝 얘기했어요. 예, 릴레이션, 테이블 또는 릴레이션으로 표현한 DBMS의 유형은 RDBMS, 릴레이셔널 DBMS, 관계형 DBMS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언어로 여기 답이 나와 있는데요. 표준 SQL을 준수하려고 하지만 각 벤더 회사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통일되지는 못했다. 네. 표준 SQL을 준수하다. 네, 그래서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 쿼리는 우리말로 옮기면 질문, 질의라고 얘기를 했죠. 네, 이렇게 오늘은 데이터베이스와 DBMS의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1, 2교시에 이어서 주요 용어, 특징, 개념, 그리고 사용자, 언어 등등 네, 좀 넓고 얕게 또 어떤 부분은 또 깊이 이렇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남은 교과서 1장을 계속 정리를 해 나갈 것이고요. 우리 수업과
예, 교수님이 변경되어서 요 첫 주가 약간 혼란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컨텐츠도 좀 시간을 넉넉하게 올려드렸고 약간의 일정에 따른 공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들은 컨텐츠에 담지 않고 예, 우리 단톡방으로 또는 게시판으로 그렇게 전달을 하겠으니 조금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